반갑습니다. 자, 한국문학의 성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중심으로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구비문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안다. 학습 요소입니다. 구비문학의 특징 그리고 한국문학의 개념입니다. 자, 정읍사 작자미상의 작품이고요. 백제시대 문학입니다. 자, 백제시대 문학인 정읍사를 통해서 구비문학의 특징을 알 수 있어야겠고요. 자,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자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사진 보면서. 자, 여러분들의 유추가 어떠한지 작품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짚어. 자, 일단 이런 구비문학적 특징은 일단 그 구비문학적 특징을 가진 작품을 공부할 때, 특히 우문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자기주도적 감상 방법이 뭐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노래와 인접 분야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요. 리듬감도 조금 어느 정도 있거든요. 운율감도 있고. 자, 그래서 노래라는 인접 분야, 우리가 이제 납작납작하면서 미술과 인접 분야에 있는 작품을 공부했었잖아요. 구비문학은 대체로 다시 말해서 노래랑 인접 분야가 인접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노래다 노래였겠구나. 작품이 작품으로서 먼저 존재했다기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거든요. 굽이 전승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래였다는 점에 조금 착안을 하면 작품 감상이 훨씬 더 조금 유의미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감상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구비문학의 특징을 좀 파악을 잘 하면서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어디까지 한국문학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자를 보통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정읍사는 작자가 없죠. 왜냐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아예 국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이 정읍사라는 노래는 백제 가요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 노래예요. 너무 좀 감동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잘 전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보편적인 심리와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을 때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추를 좀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제발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막 암기하면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약간 내가 세상을 읽는 느낌으로 작품을 좀 대하면, 그래서 작품과 진짜 대화하는 소통하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해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선생님도 약간 양심 고백을 하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를 뭐 제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어 선생님이 됐잖아요. 네, 조금 후회돼요. 선생님이 되고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꿀팁을 선생님이 계속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작품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밌어요. 자, 볼게요. 일단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이거 뭔가 고려가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위징질과 대평성대 막 이런 것처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얄라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그쵸? 참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이거는 백제시대 때 유행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후렴구가 있고 여음구가 있고 하는 게 고려까지도 뭐 연관이 있었겠죠. 그쵸? 어느 순간 이거 신라시대 백제 노래니까 백제까지만 끝! 뭐 이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쵸? 자, 그 다음 저제 너려신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대울세라.
어기야 어강교리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점그라시라 어기야 어강교리 아으다롱디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디리 이런 거 여음구와 후렴구를 빼고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음구하고 후렴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를 다 빼고 한번 의미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했습니다. 달하 했을 때 하는요. 자 해석처럼 달림 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높임 혹격 조사라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님금하 아라쇼서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라고 하지 않고 이시여를 하로 표현했다는 거죠. 쌤 왜요? 하면 할 말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상하겠죠. 아니 왜 저렇게 높이면 구분 안 하지? 그러니까 점점 피로도가 높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막 중화가 많이 돼서 지금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쓰지 않을까요? 그쵸? 옛날엔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를 때 용비 어천가 이런 데도 보면 125장에 보면 님금하 아라쇼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임금님이 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높임 혹격 조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달림이시여 자 높이 곰 했습니다. 자 이 곰은 베어 곰이 아니라 자, 이 곰은 강세 접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세 접사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세 접사가 사용됐을 때는 백제시대 때는 이거를 강조해서 두 번씩 얘기했다는 거예요. 높이 높이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자 그럼 머리곰은 뭐겠어요?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 저제 너러신고요. 자, 시장에 저제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너다는 가다입니다. 너려신고요. 가 계신가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증대랄 드대오시라 했습니다. 자, 증대는요. 증대는 이게 지금 시장을 갔잖아요. 내 님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석하기를, 행상 다니는 남편이지 않았을까? 남편이 이제 가서 안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 증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진 곳을 디디면 안 돼. 빨리 집에 돌아와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진 곳은 어디일까? 유추컨대 뭐 위험한 곳? 뭐 가면 안 되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행상 나가서 시장에 아직도 있습니까? 진 곳을 디딜까? 자, 리얼 쉐라는요,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대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 현대에 보면서 이 정도는 뭐 유추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어느 이다 놓고시라. 자, 이거는, 백제시대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이 부분은 선생님도 좀 어려웠어요. 어느이다, 어느 것이나 놓고시라 다 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해석으로는요. 자, 그래서 뭐, 백제 때는 저런 용어를 썼나 보다, 저 비슷한 용어를 썼나 보다, 이렇게 유추를 하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역사적 사료에 다른 문학작품이나 다른 어떤 용어나 이런 데서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간호인데, 내는 여기서 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적 대상, 님을 얘기한다고 해야 해석이 좀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님, 가는 곳에, 점그랄쉐라입니다.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뭐냐면, 달림이시여, 저 높이 좀 올라가서 멀리까지 비춰줘야 내 님이 집에 올 때까지 막 밝게 비춰줘서 진 곳을 밟지 않고 오지 않겠어요? 나 걱정되니까 그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남편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달과 증대는요, 대립적 시어거든요. 자, 달은 뭐예요? 밝게 비춰주는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기원의 대상,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 근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곳은 증대거든요. 자, 그래서 대립적 시어를 통해서 시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 다음에 시적 주제나 다 강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달, 진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달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 그 다음에 진대는 어두운 곳. 달은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 진대는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 자, 그래서 이 대립적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무엇을 유추하느냐. 자, 주제가 유추됩니다.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 귀가할 수 있도록 달에게 소망하는 거죠. 자,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뭐뭐 하 붙으면요.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이시여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달하 이러면 달림 이시여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곰이라는 강조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요. 해석을 두 번씩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 곰이라고 하면 높이 높이 그리고 머리 곰 하면 멀리 멀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리을쉐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열세라 하면 디딜까 두렵습니다. 점그랄 쉐라 하면 저물까 두렵습니다. 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을 한국 문학에 그러면 왜 포함을 시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읍사는 굽이 전승되었어요. 처음부터 바로 기록이 되지 않았죠. 자, 왜 굽이 전승되었냐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기록할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학식이 아주 출중했거나 뭐 한자에 능했으면 한자로 바로 기록을 했을 텐데 아마도 이거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인 걸 보니 이거는 좀 서민층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굽이 전승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된 국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가 한국인이고요. 자,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정읍사가 한국 문학인 이유. 자,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하면 하나는 한국 사람 좋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가 반영되었다. 세 번째는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할 문자가 없었으므로 굽이 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국문 작품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고대의 가요입니다. 그리고 서정시죠. 자, 성격은 서정적, 비유적, 기원적입니다. 자, 주제는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함이고요. 특징은 국문 기록으로 전하는 현전하는 백제 유일의 노래이고요. 자, 대립적 시어 달과 진대를 활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요하죠. 여음구를 제외하면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닙니다. 어떻게? 3장 6구의 형식이죠. 자,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6구는 6개의 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 정리. 구비문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음구와 후렴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구어체적인 문체도 좀 많죠. 그리고 기록이 바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한글 창제 이후에 국문문학으로 정착됐다라는 점. 자,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심미적 가치, 대립적 시어를 활용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미를 활용했다든지 등등의 심미적 가치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자,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